하필이면 그날 밤 나를 구한 남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 남편이었다. 프롤로그 운명의 밤, 그 남자를 만나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여성분의 실화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편의상 미영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영 씨는 올해 43,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삶이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이 미영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골목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였어요. 빗속을 헤매다가 현기증이 나서 그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미영 씨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낮은 목소리, 차분한 어조. 미영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남자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낯설지 않은 온기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미영 씨는 처음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영 씨는 전혀 몰랐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남자와 자신이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석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막균열의 시작, 무너지는 결혼 생활. 미영 씨의 결혼 생활은 18년째였습니다. 남편 정수 씨와는 25에 만나 26에 결혼했어요. 사랑? 물론 있었죠. 젊은 날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30대 중반에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자재 유통업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미영 씨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게를 도왔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계속 미루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고 어느새 40대가 됐죠. 그런데요, 3년 전부터였을까요? 정수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외박이었어요. 여보, 거래처 사장님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냥 모텔에서 자고 갈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서너 번, 그리고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이해해줘. 정수 씨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미영 씨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정수 씨는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조금 자극적인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당신 요즘 향수 써? 미영 씨가 물었을 때 정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거래처 여사장님이 선물로 줘서 안 쓰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어요. 식탁 위에도 두고 거실 소파에도 던져두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앞에 두고 심지어 자를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군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둘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열리더라고요.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응, 회사 보안 때문에. 요즘 해킹 많잖아. 또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18년을 같이 산 사람의 변화를
아내의 직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정수 씨는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집에 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다녀왔습니다. 한마디 던지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녁도 대충 먹고 TV도 안 보고 미영 씨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마치 집이 불편한 사람처럼,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처럼. 미영 씨는 견뎠습니다. 아니, 견디려고 했어요. 혹시 사업이 안 풀려서 그런가? 혹시 무슨 고민이 있나? 말 못할 사정이 있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이건 무엇인가 결정적인 변화라는 걸.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그날 저녁 정수 씨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였어요. 미영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외박하려고? 미영 씨가 물었어요. 정수 씨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 새벽 일찍 출장 가야 해서. 어디로? 부산. 혼자? 정수 씨가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 미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의심병이야?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미영 씨는 쌓아뒀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잦은 외박, 향수 냄새, 휴대폰 비밀번호, 차가워진 태도, 하나하나 다. 정수 씨는 처음엔 짜증을 냈어요. 에휴, 진짜. 사업하느라 바쁜데 이런 걸로 트집을 잡아? 하지만 미영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집이 아니에요.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내가 언제? 그럼 핸드폰 좀 보여봐요. 당신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폭발했습니다. 아,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18년 동안 누가 이 집 먹여 살렸는데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집에 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들들 볶으면 어떡해? 미영 씨도 맞받아쳤어요. 고생? 당신만 고생해요? 나는요? 1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내 인생 다 바친 거는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말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서로 쌓아뒀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정수 씨는 소리를 질렀고 미영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됐어. 오늘은 진짜 못 참겠네. 나 나간다. 비 오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요? 어디든 여기보단 낫겠지.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영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결혼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 씨도 집을 나섰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쳤다고 해야겠죠. 이 집에, 이 공간에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우산도 안 챙기고 나왔어요. 밖은 폭우였습니다. 10월 치고는 이례적인 폭우. 옷이 금방 젖었지만 미영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 1시간?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미영 씨는 골목길 담벼락에 기댔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갑고 젖은 아스팔트 바닥. 빗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미영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영 씨를 부축했어요. 지금 119 부를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미영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자의 얼굴을 비쳤어요. 안경을 쓴 40대로 보이는 남자. 젖은 머리카락. 걱정스러운 표정. 괜찮으세요. 지금은 아무 말하지 마세요. 119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남자가 미영 씨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까지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 미영 씨는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 손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왼손 약지에 낀 은색 반지. 심플한 디자인. 기혼자구나. 미영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고 있었고 의사가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탈진과 저체온증이에요. 며칠간은 푹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조해 주신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미영 씨는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도 미영 씨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미영 씨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보호자분께 연락하셨어요?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뭔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남자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남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준호입니다. 강준호. 저는 미영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준호 씨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더니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영 씨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그 시간에 그 골목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기를 구해줬을까? 미영 씨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이 사실은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남자와 자신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막 제외와 의문, 수상한 동질감. 병원에서 나온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 씨는 없었어요. 새벽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가 들어왔을 때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마치 남남처럼 지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정확히는 강준호 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 미영 씨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강준호 씨에게서 느낀 온기가 그리웠다는 걸,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낯선 남자에게서 받았다는 사실이 묘했어요. 그리고 2주 뒤 미영 씨는 강준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서였어요. 미영 씨가 장을 보고 있는데 저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안경,
회색 재킷, 그 특유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강준호 씨? 미영 씨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확실해졌습니다. 강준호 씨가 맞았어요. 저 준호 씨? 미영 씨가 말을 걸었어요. 강준호 씨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미영 씨? 맞아요. 우와, 이게 얼마만이에요? 여기 사세요? 아, 네. 이 근처에 살아요. 저도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살아요. 어머,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셨다니. 어색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강준호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건강하신 것 같아서 저도 다행이고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강준호 씨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미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을 때 강준호 씨가 다시 망설였어요. 괜찮습니다. 우연히 또 보게 되겠죠.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피하지? 무슨 이유가 있나?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 후로 미영 씨는 강준호 씨를 자주 보게 됐어요. 3일 뒤에는 동네 약국에서, 일주일 뒤에는 은행 앞에서, 그 다음 주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번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마주쳤어요. 그리고 미영 씨는 알게 됐습니다. 강준호 씨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는 걸, 같은 생활권에 있었다는 걸. 그럼 왜 진작 못 봤을까? 미영 씨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미영 씨도 요즘 들어 밖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집에만 있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서 미영 씨는 집에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마트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준호 씨와 마주치게 된 거겠죠. 세 번째 마주쳤을 때 미영 씨가 제안했어요. 준호 씨,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것도 인연인데 진짜 커피 한 잔해요. 제발이요. 강준호 씨는 이번에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준호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왜 그 골목에 계셨어요? 그 시간에, 그 비 오는 날에. 강준호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냥 걷고 있었어요. 머리 좀 식힐 겸. 비 오는데요? 네. 비가 와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거든요. 미영 씨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슬픔 같은 것, 외로움 같은 것.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강준호 씨가 미영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미영 씨도 그날 밤에 혼자 비 맞으며 걷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셨죠? 반지 끼고 계시던데. 네, 했어요.
행복하세요? 강준호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커피만 마셨습니다. 미영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18년 됐어요. 남편이랑은 요즘 잘 안 좋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네, 크게 싸우고 나왔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 힘드시겠어요. 준호 씨도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죠.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는 정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둘은 헤어졌어요. 다음에 또 봬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착하긴 한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 후로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별한 약속은 아니었어요. 그냥 마트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할래요? 하는 식이었죠. 둘은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금씩 털어놨어요. 미영 씨는 남편의 외박, 차가워진 태도,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준호 씨도 자신의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어요. 늦은 귀가, 거짓말, 변명들.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미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요. 젊을 때는 불륜 같은 거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불륜일까요? 모르겠어요. 확신은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강준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확신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영 씨가 강준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준호 씨, 혹시 부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남편 이름이 정수예요. 강준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에요. 아, 수진 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8이요. 미영 씨가 놀랐어요. 어머, 저보다 5살이나 어리시네요. 연하 부인이셨어요? 네,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강준호 씨가 대답을 주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였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결혼했죠. 아, 그러시구나. 결혼한 지는 5년 됐어요. 저보다 훨씬 짧으시네요. 네. 뭔가 이상했어요. 강준호 씨가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미영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 씨는 생각했어요. 수진 38 직장 동료.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영 씨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미행하기로.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확실하게 알아야 했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아니면 자기 착각인지.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오늘 늦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 씨는 남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정수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나왔어요. 젊은 여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화장을 진하게 한 그 여자와 정수 씨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게 진짜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수 씨와 그 여자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미영 씨도 따라 들어가려다가 참았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대신 밖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웃고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 씨는 구역질이 났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1시간 뒤 둘이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미영 씨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어요. 택시는 강남의 한 모텔 앞에 섰습니다. 정수 씨와 그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봤어요. 끝이네, 정말 끝이야. 눈물이 났지만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찍어둔 사진들을 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웃는 두 사람,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런데요, 미영 씨가 사진을 확대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사진, 레스토랑 테이블에 놓인 그 여자의 핸드백, 그리고 그 위에 걸쳐진 남자 재킷. 미영 씨는 그 재킷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준호 씨가 입던 재킷이잖아. 회색 재킷, 독특한 패턴, 같은 브랜드. 아니, 정확히 같은 옷이었어요. 미영 씨는 다른 사진들도 확대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그 여자의 손을 봤어요.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여성용 반지, 심플한 디자인. 설마. 미영 씨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미영 씨는 강준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강준호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볼까요? 둘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미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강준호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이 여자 좀 보세요. 혹시 아세요? 강준호 씨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그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진이에요. 네, 제 아내예요. 이 사람이 제 아내 수진이에요.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남편과 불륜녀. 그 불륜녀가 바로 강준호 씨의 아내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산막 진실의 폭로, 충격적인 연결고리. 공원 벤치에서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강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제요. 남편을 미행했거든요. 그리고 봤어요. 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모텔까지 가는 걸.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의심했어요. 아내가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숨기고. 그런데 확신은 없었어요. 설마 했는데 이제 확실해졌네요. 네. 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 씨가 물었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둘이 사귄 지.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 3년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이상해진 게 3년 전부터니까. 3년. 강준호 씨가 헛웃음을 쳤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인데. 그럼 결혼하고 2년 만에 바람을 핀 거네요. 미영 씨가 강준호 씨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미영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사진 한두 장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하시려고요? 당신은요? 미영 씨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그럼 같이 해요. 증거를 모읍시다. 둘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미영 씨는 정수 씨를 계속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강준호 씨는 아내 수진 씨의 행적을 조사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일주일 뒤 둘은 다시 만나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수 씨랑 수진 씨 일주일에 3번은 만나네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패턴이 있어요. 늘 같은 모텔로 가던가요? 아니요. 모텔은 바꿔가면서 가요. 하지만 늘 강남 쪽이에요. 강준호 씨가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당당하네요. 사람들 많은 데서도 팔짱 끼고 다니고 들킬 걱정을 안 하나 봐요.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미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둘은 분노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냉정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2주 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미영 씨가 정수 씨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영상을 봤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자기야, 오늘 우리 집 갈까? 남편 출장 갔거든. 괜찮아? 혹시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조심하면 돼. 나 당신이랑 집에서도 하고 싶어. 역겨운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강준호 씨도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암호를 풀고 메시지를 봤어요. 정수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오늘 밤에 보자.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아. 강준호 씨는 그걸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어뒀죠. 한 달간의 수사 끝에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진 수십 장,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카드 사용 내역, 모텔 출입 CCTV.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수 씨와 수진 씨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강준호 씨가 수진 씨의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정수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명예 이전 끝내야 돼. 그래야 안전해. 보험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유지하고. 타이밍 봐서. 뭔가 수상했어요. 미영 씨도 집에서 정수 씨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회사 명의가 바뀐 서류. 정수 씨 개인 명의였던 회사가 어느새 제3자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제3자는 수진 씨의 오빠였습니다. 이건 뭐지? 미영 씨가 강준호 씨에게 보여줬어요. 강준호 씨도 놀랐습니다. 회사 명의를 바꿨다고요? 네. 수진 씨 오빠 이름으로.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정수 씨와 수진 씨는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회사 명의를 수진 씨 오빠에게 넘겼고 집과 차량도 친구 명의로 바꿨어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최대한 줄인 거죠.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준호 씨와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를 몰래 자기 여동생 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둘 다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서로. 미영 씨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 우리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요. 재산 다 빼돌리고 우리한텐 빚만 남기고. 그럼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강준호 씨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혼은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요? 재산은 다 빼돌리고 우리 명의로 빚을 지워놓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거나 이혼을 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영 씨가 숨이 막혔어요. 그럼 그날 밤에 남편이 나를 내쫓은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강준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마 미영 씨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길 바랐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럼 내가 쓰러진 건 운이 좋았던 거죠. 제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미영 씨를 구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만약 강준호 씨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미영 씨는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정수 씨가 바랐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 사람들.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길 바랐던 건 확실해요. 미쳤네요. 완전히 미쳤어. 네, 미쳤어요. 둘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걸까? 그리고 앞으로 뭘 더 할까? 사망 역습의 시작, 피해자들의 반격.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결정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준호 씨,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무슨 계획이요? 복수요. 저 사람들한테 똑같이 돌려줘야 해요. 강준호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 사람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알아요. 둘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할 일은 재산 보호였어요. 미영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가 증거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남편 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이혼 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영 씨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강준호 씨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 가지 더 결정했어요. 우리 이혼은 나중에 하고 일단 증거만 계속 모읍시다. 왜요? 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요. 지금 이혼하면 재산 문제만 해결되고 끝이에요. 하지만 더 기다리면 형사 고소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영 씨가 눈빛을 빛냈어요. 사기죄? 네.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 위장명예 이전, 보험금 노린 거, 다 범죄예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둘은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정수 씨에게 평범한 아내처럼 굴었어요.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수 씨도 미영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진 씨와 만나며 불륜을 이어갔어요. 강준호 씨도 수진 씨에게 아무 내색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수진 씨는 안심했는지 더 대담해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늘었고 거짓말도 더 뻔뻔해졌어요. 그러는 사이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수 씨와 수진 씨가 나눈 대화 녹음, 둘이 함께 여행 간 사진, 모텔에서 찍은 셀카, 심지어 수진 씨가 정수 씨에게 보낸 야한 사진까지 모든 게 증거로 쌓여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영 씨가 정수 씨의 노트북을 열어봤을 때였어요. 거기에 저장된 파일 중에 계획서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정수 씨와 수진 씨의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재산 빼돌리기 완료. 2단계 배우자들의 정신적 파탄 유도 진행 중. 3단계 이혼 또는 사망 대기. 4단계 보험금 수령 및 새 출발 예정. 미영 씨는 손이 떨렸어요. 사망이라는 단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명확했습니다.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미영 우울증 진단 유도, 필요시 약물 처방 조작, 극단적 선택 시 보험금 3억, 준호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 유도, 음주운전 사고 유도, 사망 시 보험금 5억. 미영 씨는 구역질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직접 손대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미영 씨는 즉시 강준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준호 씨, 큰일이에요. 당장 만나야 해요. 30분 뒤 둘은 만났습니다. 미영 씨가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강준호 씨는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정수 노트북에서 찾았어요.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강준호 씨가 분노로 떨었어요. 이 사람들 우리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 타려고. 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미영 씨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여기 봐요. 2단계 진행 중. 우리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당신을 내쫓은 것도 1차 시도였던 거예요. 내가 빗속에서 쓰러져 죽기를 바랐던 거죠. 강준호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새끼들. 평소에 욕을 안 하는 강준호 씨가 욕을 했어요. 그만큼 분노한 거죠. 미영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저 무서워요.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증거를 다 잡았잖아요.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정말 잡힐까요? 당연히 잡혀요. 살인, 미수, 사기, 보험 사기. 중범죄예요.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끝내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위험해지기 전에 끝내야 해요. 둘은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영상, 문자, 이메일, 계획서, 재산 이전 서류, 보험 가입 증서, 모든 것. 경찰은 증거를 검토한 뒤 놀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 씨와 수진 씨가 체포됐습니다. 사기죄, 보험 사기 미수,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뉴스에도 났습니다.
불륜 커플, 배우자 살해 음모 치밀한 계획 드러나. 미영 씨는 뉴스를 보며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강준호 씨도 연락을 했어요. 미영 씨 봤어요? 네, 봤어요. 이제 안전해요. 저 사람들 당분간 못 나올 거예요.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둘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수 씨와 수진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계획서, 보험 가입 내역, 재산 이전, 녹음 파일. 모든 게 유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판결이 나왔어요. 정수 씨 징역 8년, 수진 씨 징역 7년.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정수 씨와 수진 씨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미영 씨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어요. 강준호 씨도 비슷했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 씨가 강준호 씨를 봤어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준호 씨는요? 저도요. 이혼하고 다시 살아봐야죠. 둘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나왔어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행복.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고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서 즐기게 됐어요. 자유로웠거든요. 남편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미영 씨는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만들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미영 씨.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미영 씨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내일 봬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 씨는 공원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강준호 씨였어요. 준호 씨? 미영 씨가 다가가자 강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산책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에요. 미영 씨가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미영 씨는요? 저도요. 요즘 카페에서 일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준호 씨는 뭐 하세요? 저는 회사 다시 다녀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요. 좋으시겠어요. 둘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 씨가 물었어요. 가끔 후회해요? 그때 일.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강준호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밤이 생각나요. 비 오던 그날. 저도요. 그날 제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미영 씨가 강준호 씨를 봤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준호 씨 덕분에 저 살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강준호 씨가 미영 씨를 봤어요. 저도 미영 씨 덕분에 살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것도, 복수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미영 씨 덕분이에요. 서로 도운 거죠, 뭐.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가 물었어요. 준호 씨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강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없어요. 아직은 혼자 있고 싶어요.
미영 씨는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렇죠? 네.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일어섰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준호 씨도 몸 챙기시고요. 네, 미영 씨도요. 미영 씨가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준호 씨, 네, 가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연이라도. 강준호 씨가 웃었어요. 그럴게요. 저도 좋아요. 미영 씨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강준호 씨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을 구한 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네요. 미영 씨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를 구한 남자, 남편의 불륜 상대 남편, 운명처럼 만난 사람.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이 아니어도, 연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미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나 이제 괜찮아. 미영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2년 뒤 미영 씨는 자기 카페를 열었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미영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두 번째 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미영 씨가 인사했어요. 그리고 손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강준호 씨였어요. 준호 씨? 오픈 축하해요, 미영 씨. 강준호 씨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미영 씨가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SNS 봤어요. 미영 씨가 올린 거. 아, 맞다. 올렸었죠. 미영 씨가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럼 아메리카노로요. 미영 씨가 커피를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강준호 씨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강준호 씨가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네, 정말.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 씨가 물었어요. 미영 씨, 행복해요?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준호 씨는요? 저도요.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둘은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미영 씨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과거는 정말로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왔구나. 강준호 씨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만난 두 사람.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를 구했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으니까요. 카페 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빛의 시간이었습니다. 후일담. 정수 씨와 수진 씨는 감옥에서 7년과 6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둘은 연락을 끊었어요. 수진 씨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고 정수 씨는 서울에 남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범죄 기록 때문이었죠. 둘 다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반면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각자의 길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미영 씨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강준호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둘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친구로서, 동지로서, 서로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5년 뒤 미영 씨가 재혼했어요. 상대는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50대 남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강준호 씨도 왔어요. 축하해요, 미영 씨. 고마워요, 준호 씨. 행복하세요. 네. 준호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강준호 씨가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1년 뒤 강준호 씨도 재혼했습니다. 회사 후배였던 30대 여성과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미영 씨도 축하해 줬습니다. 준호 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고마워요, 미영 씨.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네요. 네, 정말로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며, 그렇게 미영 씨와 강준호 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난 이야기.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빛을 찾아간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필이면 그날 밤 나를 구한 남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 남편이었다. 내 진짜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영 씨와 강준호 씨의 이야기. 참 파란만장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배신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정수 씨와 수진 씨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들통났죠. 둘째,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는 것. 미영 씨가 골목에서 쓰러졌을 때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준호 씨가 나타났죠. 셋째, 인연은 이상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 미영 씨와 강준호 씨 둘은 최악의 상황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서로를 구했습니다. 넷째, 복수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 미영 씨와 강준호 씨는 복수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행복을 찾아갔죠.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죠. 하지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폭풍 뒤에는 반드시 고요가 옵니다.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미영 씨와 강준호 씨처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배신당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날 밤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당신을 구하러 올지도 몰라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를 구할지도 모르고요. 인생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구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아픈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미영 씨와 강준호 씨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힘내세요.
내일도 힘내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